화려한 야외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신랑은 신부를 한 남자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남자는 신부의 아버지석에 앉아 있지만 누가 봐도 아버지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뭔가 설명하는 신랑의 뒤로 신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페인인 마르타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인 마르타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는 커서 아빠랑 결혼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죠. 불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 아빠의 직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아빠에게는 정말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며 살아왔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빠는 매 순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사가 되었죠. 아빠는 그런 제가 항상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죠. 그러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성훈 씨는 친구의 지인이어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가 지인이 근처에 왔는데 혹시 와도 되냐고 했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성훈 씨였어요. 성훈 씨는 정말 상냥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에게 끌렸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를 결혼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기에 신기했죠. 그건 저희 아빠도 그러셨나 봐요. 성훈 씨를 처음 만난 아빠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에 당황하긴 했지만 반대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는다는 얘기셨죠. 더군다나 성훈 씨가 제약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어요. 그 또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니 아빠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과만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엄마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던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감격했죠. 엄마가 생긴 것 같이 너무 좋았어요. 성훈 씨와 저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에 너무 적합했죠.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어요. 복잡하긴 했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 행복은 너무 쉽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그날, 아빠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셨는데 제가 아빠를 마주했던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아빠는 큰 화재가 난 건물에 들어가셨는데 어린 아이를 구하다가 건물에 깔려서 움직이지 못하셨고 큰 화상까지 입게 되셨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겨우 정신이 든 아빠 곁으로 간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말이었죠. 그러더니 아빠는 언제나 절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대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셨죠. 그 상태가 되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군요. 아빠는 항상 만약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자신이 만약 뇌사 상태에 빠지면 꼭 장기 기증에 동의해달라며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결국 장기 기증에 동의했고 아빠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셨죠. 저는 아빠를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저를 위로하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심지어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도 괜찮은 척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성훈 씨와의 결혼도 관계도 정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진 채로 결혼하는 것은 성훈 씨에게도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성훈 씨는 파혼하자는 제 말에 며칠이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 답변도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틀어박혀 아빠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곱씹을 뿐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기로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을 사람조차 모두 사라져 저는 세상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아빠와 가끔 낚시를 하러 가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는 정말 고요하기만 하더군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니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싶더군요. 아빠와의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더 큰 물고기를 잡아 삐진 척하던 아빠, 엄마를 그리워할 때마다 치마를 입고 등장해서 저를 어이없게 했던 아빠. 그런 아빠를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눈을 꾹 감고 떨어지려는 순간 그가 생각나더군요. 성훈 씨요. 저와 끝까지 함께하려고 했던 그가 저로 인해 죄책감을 가질까봐 너무 불안했지만 이제 저에게서 벗어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죠. 그때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잡을 만한 사람은 주변에 없었기에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죠. 그는 제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동양 남자였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저를 붙잡고 고개를 젓더군요. 저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제가 슬퍼 보였는지 옆에서 자신이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의 앞에서 물에 몸을 던질 수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멈췄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으니 그분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아들이 생각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해서 결국 스페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후회되었는데 그 와중에 몸까지 아프게 되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더군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제 후회하는 일 없이 살기 위해서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냐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가슴 안에 있는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부였던 아빠가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셨고 그의 장기마저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더군요. 하지만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던 남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는 이대로 아빠에게 가면 당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순간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죠. 아빠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당당해지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우울해하며 저 자신을 놓았던 걸 생각하니 아빠에게 당당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 한순간의 인연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빠와는 완벽히 다른 분이셨지만 어쩐지 아빠를 생각나게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할 때 성훈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전화를 받았죠. 그는 저에게 딱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없겠냐며 자신이 저의 가족이 될 수는 없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있던 저는 성훈 씨가 지금까지 절 기다려줬다는 걸 깨달았죠. 그동안 성훈 씨는 묵묵히 문자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제 뒤에 있으니 돌아오고 싶다면 얼마든지 오라면서 하루에 한 번은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는 그렇게 항상 제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성훈 씨와 만날 시간을 정했죠. 그는 제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제 상황들을 모두 말해줬어요. 아무래도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직장도 그만뒀다는 이야기였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괜찮다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입어 다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죠. 아빠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다시 성훈 씨와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함께라는 그의 말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 전까지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다시 일자리를 잡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날리기 위해서 노력했죠.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빠의 말을 따라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결혼식 날 당일, 성훈 씨는 저에게 선물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인지 한참을 물어봐도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성훈 씨가 재촉해 가본 식장에는 제 아빠가 앉아 있어야 하는 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자 제가 생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저를 구해주셨던 그분이더군요. 그분도 제가 기억이 나는지 정말 놀라신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는 그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제 아빠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빠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성훈 씨는 저를 위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되길 바라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을 찾아다녔고 그 사람이 우연히도 자신의 아버지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니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의심까지 들더군요. 저는 성훈 씨가 준비한 청진기로 아빠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제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성훈 씨의 아버지는 아마 아빠가 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쪽으로 보낸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아서 그런가 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간혹 세상 일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성훈 씨의 아버지는 그날 제 아빠가 되어 주었어요. 같이 손을 잡고 행진을 해주셨고 아빠의 자리에 앉아 저희의 결혼을 지켜보셨죠.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도 제 옆에 서주셨어요. 정말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더군요. 문득 아빠가 삶을 포기하려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 고마운 한국인들을 제 옆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더군요.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저는 현재 성훈 씨와 2명의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빠에게 당당히 이 사람들을 보내줘서 고맙고 그 덕분에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마르타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